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visualstudio.com에 다운로드라는 곳에 들어와 있고요. 보면 윈도우즈용이라고 해서 유저 인스톨러 있고 x86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 빠르게 다운로드가 됐으니까요.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화면에 보이는 것 동의합니다 선택하시고요. 다음 눌러주시게 되면 폴더를 선택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이썬을 우선 설치를 해뒀죠. 그래서 그쪽에 가서 같이 설치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잠시만요. C의 파이썬으로 올게요. 그리고 C의 파이썬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의 이름을 저는 VS 코드로 바꿀게요. 그리고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추가라는 것, 그리고 코드를 지원하는 파일 형식에 대한 편집기로 등록이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다음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 선택된 상태에서 종료 눌러주시죠.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이 됐고요. 지금 다운로드 받고 이런 동작을 이쪽 보면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버전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익스텐션이라는 거 클릭하셔서요. 여기에 파이썬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목록 중에서 가장 위에 뜬 파이썬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 uninstall 이라는 것이 표시돼요. 이거는 이미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것이 인스톨 모양이 나오시면은 클릭하셔서 uninstall 이라는 것이 표시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수로 uninstall 눌렀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인스톨 이라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 인스톨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uninstall 이라는 말로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 있는 아이콘 클릭하셔서요. 여기에는 오픈 폴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파일에 오픈 폴더 라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고 또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폴더를 하나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C의 파이썬 이라는 것에다가 파이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를 해 두었죠. 여기에 제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파이썬 워크스페이스 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폴더를 선택하죠. 자, 그러면 C 파이썬 밑에 파이썬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트러스트 한다고 선택하시고 yes 선택하시면 이제 해당하는 폴더에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파일을 넣거나 또 다른 서브 폴더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웰컴이라는 거 이제 닫아 주시고요. 이쪽에 보면 파이썬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이 부분에 아이콘을 보시면은 뉴 파일, 그 다음에 뉴 폴더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을 나누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뉴 폴더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뉴 파일 눌러서 바로 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py라고 하는 것을 확장자로 주셔야 돼요. 확장자가 .py입니다. py.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데요. 자, 임포트부터 해볼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파이썬을 설치하고 나서 한번 테스트했던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넘파이, 판다스, 오픈파이 엑셀부터 사이파이까지 쭉 한꺼번에 임포트 요청을 해보고요. 프린트해서 hello python 이라는 것을 입력하고요. 실행을 하실 때는 메뉴 보시면은 스타트 하는데 디버깅 하는 게 있고 디버깅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디버깅 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컨트롤 F5라는 것이 단축키입니다. 클릭해서 실행을 해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행 결과는 이렇게 헬로 파이썬 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실행하실 때는 컨트롤 F5번 컨트롤 F5번 눌러서도 실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행을 했고요.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임포트해서 시간이 조금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라이브러리 판다스 알리아스 pd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pd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고요.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보는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run python 파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과 보여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행하는 것 컨트롤 F5번 누르시는 것이 가장 쉽기는 하실 거예요. 편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폰트 크기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트 크기는 조금 크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키우고 싶다 또는 폰트 모양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파일에 Preference, Settings 라는 것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터미널은 닫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텍스트 에디터 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폰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는 D2 코딩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한 폰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약간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의 모양 바꾸고, 그러니까 글꼴 바꾸고, 크기도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작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settings JSON 이라는 것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폰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왜 외따옴표가 들어있냐면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백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외따옴표로 또 묶어주셔야 돼요. 파이썬에서 우리 이런 문법 배웠죠. 쌍따옴표 속에 외따옴표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문자열이고 밖에 있는 것도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을 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 있는 문자열이 공백이 있다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디터에 폰트 사이즈 바뀐 거 확인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 대해서도 좀 글꼴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 22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볼드 해가지고 진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폰트 크기나 글꼴 설정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도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